네, 안녕하십니까? 현 인베스트먼트 강재원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사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 시장이 되었던 종목이 되었던 향후에 대한 전망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씩 어떤 식으로 분석을 기술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냐 이렇게를 좀 하나씩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정확하게 날짜상으로는 2월 3일 날 이제 미증시 마감한 모습까지 나타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자, 제가 먼저 이제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씩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때 우선 기본적인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봉과 음봉 이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기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시가 아침에 출발할 때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 양봉 그리고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 음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체크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양봉이면은 오전부터 해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매수세가 세다는 얘기고, 반대로 음봉이라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차익 실현 또는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이 거래량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차트를 분석한다 했을 때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캔들과 그리고 거래량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평선을 만들고 그 외적인 보조 지표들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거래량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는데 양봉이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실려줘야 좋은 쪽이고 그만큼 많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움직였다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음봉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작다가 될 경우는 시장에서 숨고르기 조정 또는 일부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시장에서 반대로 거래량이 크게 실려서 음봉이 나타났다 되면은 종목이 됐건 지수가 됐건 시장에서 경계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안 좋게 본다라는 물량이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를 양봉 또는 시가 음봉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HTS 다 제공을 하게 되는데, 거래량에 대한 이제 음봉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하는 거를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죠. 가격 비교를 이제 시가 대비 이걸 기준으로 양봉이냐 음봉이냐 할 거냐, 아니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양봉, 전일 대비해서 감소하면 음봉 이렇게도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좋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시가를 대비로 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상승일 경우는 양봉, 하락일 경우는 음봉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캔들과 거래량이 기본이다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추세라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추세라는 거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추세선 자체도 자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에서 요 구간 여기 최고가 2021년 11월 달 되겠죠. 최고가를 기준으로 난 여기서 추세를 그릴래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추세 그리고 우측에 대한 자동 연결, 뭐 고가, 저가에 따른 자동 연결, 종가에 대한 자동 연결 등등등 있죠. 요즘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고, 제가 제일 신뢰를 하는 추세다라는 거는 고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 이거보다는 가장 중첩이 많은 구간을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이 추세가 직전 고가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계산한다면 고가 추세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한참 더 위에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 추세를 전 중요시하게 본다. 왜? 이 추세를 보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중첩되는 자리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부터 해서 이 가격 이렇게 중첩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가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추세를 가지고 나중에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분석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정도 추세를 그릴 때는 이런 과정을 그린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뭐 나중에 하나씩 제가 또 분류를 해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뭐냐. 시장에서 우리는 항상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작년에 저점을 만들고 했던 자리 때만 볼 경우는 단순하게 최저는 작년 10월달 1080선 전후가 최저 여기가 저가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첩이 많이 되는 자리가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되는데 앞전에 보게 되면은 요 구간대죠. 실제로는 저가는 이 1880이지만 가장 중첩이 많이 되면 저가 라인 때는 바로 요 1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사이 여기가 가장 중첩이 많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하단 지지로서는 가장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항이란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주가가 하락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반등을 한다가 돼버리면 그때는 또 위에 그동안 떨어지면서 매물이 많이 쌓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물 지표라는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설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추가를 해서 여기서 추가해서 매물 부담 대신 증권 HTS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매물 부담을 약 15개 정도의 개수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부터 쭉 내려오는데 최근의 흐름만 보게 되면은 요 가격대 지수가 바닥을 만들었던 10월달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최근에 6개월 정도 1년 사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매물이 많은 자리가 보니까 요 가격이 되네요. 그래서 요 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고가를 만들었고 또 앞전에는 하락하다가 시장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만들었던 자리다 보니까 여기 매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현재 나스닥의 지수를 볼 때는 매물을 두꺼웠던 자리대를 넘어왔으니까 매물 소화를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려면 시장에서는 거래량의 증가란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란 부분이 꾸준히 나타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볼 때는 거래량 증가가 왜 이렇게 꾸준히 나타났고 왜 이렇게 강세를 띄었느냐라는 배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고 국채 금리가 약세를 띄고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다가 되니까 상대적 기술주 모멘텀을 받는구나. 또 이 외적으로도 메타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도 다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로만 볼 때는 이런 매물대를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양봉으로 소화를 하면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서 추세 라인대를 계속해서 저항받던 자리대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매물 지표 따로 볼 필요 없이 이제 시장에서 전체적인 차트와 그리고 캔들과 거래량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그럼 하단 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자리대가 주요 가격이고요. 상단을 볼 때는 이 가격대가 앞전에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받았던 이런 자리 되겠죠. 그럼 이런 자리대가 1차적으로 뭡니까? 저항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자리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게 올라간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는 뭐예요? 박스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시장에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 V자 반등. 이거는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돌발 악재가 나왔다가 그 부분이 가파르게 해소가 될 때 V자 반등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쌍바닥형이죠. 쌍바닥형은 크게 무너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바닥을 이중 바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박스권형입니다. 시장에서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바닥 다지기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매물 소화를 하고 이제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약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해소하고 그리고 서서히 물량을 모아서 가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바닥을 탈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나스닥을 보게 되면 박스권 형태다라는 부분이 좀 더 눈에 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을 이제 전체적으로 박스권 하나 뽑게 되면 나중에 이것도 다 하나씩 해드릴 텐데 박스권형은 기본 마디가 박스권을 돌파하면 마디 하나가 열린다가 됩니다. 그때는 요 마디폭만큼이 기본 목표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마디폭 목표치를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딱 요 마디폭만큼 올라갔느냐 요 부분을 보면 마디폭만큼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앞전에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 때까지 올라왔구나. 이거를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볼 때 지수니까 단계적으로 볼 때 얼마큼 올라갔고 시장에서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상승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승폭이 고가까지 16.5%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5%라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데 이걸 역시를 단기간에 보냈다라는 부분을 우리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시장에서 뭐가 생길까요? 바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시장에서 단기간에 23일 거래일한 시간 동안에 이만큼 올라갔구나. 많이 올라갔구나 하는 것도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평선이라는 것도 있죠. 이평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평선을 잡을 때 시장에서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60일, 33일 또는 35일 각가지 여러 가지 이평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평선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5일 이평선은 뭡니까? 5거래일 동안에 증시는 열리니까 일주일 동안에 시장에서의 종가, 평균 가격 이거를 5일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동 평균선이니까. 그 다음에 10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2주가 됩니다. 20일은 바로 한 달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1개월. 60일은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3개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0일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6개월이라는 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했다 또는 이평선 해가지고 쌍바닥형이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볼 때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평선을 넣을 때 우선 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21선, 그리고 61선, 그리고 120일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3개월, 그리고 6개월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평선을 보니까 지금 먼저 60일선, 그러니까 높은 것부터 가도록 하죠. 121선이다. 이게 현재 6개월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평균이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미증시가 하락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이라는 게 쭉 하락하다가 보니까 아까 요런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저항을 인식하면서 요 가격을 저항을 인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탄 거죠. 그럼 이제 행보로 바뀌고 있던 하락각이 완만해지던 120일 이런 6개월 선이 서서히 행보각으로 바뀌었다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에서 하락을 계속해서 보이던 6개월 평균이 행보네. 하락이 세게 나오던 흐름이 종료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0일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보니까 시장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 62선이라는 자리대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더 위로 가다 보니까 61선이 어떻게 됩니까? 살짝 상승 쪽으로 바뀌었죠. 이 얘기는 3개월 동안 매일 종가로 샀었다면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과정에 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선 말 그대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니까 한 달 동안 주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26거래 정도, 23거래 정도 올라갔었죠.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21선 어떻게 됩니까? 가파르게 올라온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조지표에서 우리가 단기간의 과열입니까? 아닙니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딱 제가 넣도록 하죠. 바로 뭘 넣을 거냐? 이격이라는 걸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에서 찾아보면은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격도라는 거를 딱 넣으면은 5, 10, 20, 60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요 21선 요걸 가지고 이격도만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선 자체를 제가 검은색으로 우선 집어넣고요. 두께를 조금 넓혀가지고 보기 쉽게 한번 넣도록 하죠. 자, 그러면 21선을 보니까 21선이 현재 주가와의 괴리입니다. 이격도라는 거는 자, 이격도가 뭐냐? 이격도는 말 그대로 주가 현재 위치와 자, 아까 21선이라고 했죠? 21선과의 괴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크게 벌어졌으면 뭡니까? 이게 위로 크게 벌어졌으면은 단기 과열이구나. 크게 밑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과매도구나. 이렇게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씩 또 다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격을 보니까 이격 자체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 되었죠. 목요일날 이격 자체가 얼마냐? 10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8에서 109. 그러니까 실제로는 109.2네요. 그럼 목요일날이 109.2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장에서 지수가 지금 현재 주가와 대비해서 9.2%라는 이격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전에 미증시가 8월 달에 보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 시기 있었죠. 이 시기에 이격이 가장 크게 벌어졌었다가 됐을 때가 107.3 정도였는데 107.3이었는데 109.2 굉장히 높은 이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조정, 숨고르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 종합을 좀 해보죠. 그럼 시장에서 이격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자, 다시 이제 이평선 다 지워버릴게요. 눈에 좀 쉽게 보기 위해서. 근간은 뭐다? 캔들과 거래량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근간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동평균선과 이격이라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저처럼 좀 오래 하게 되면은 다 유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게 부족하신 분들은 이격도 보고 모두 보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이 미증시에서 나스닥이라는 업종 지수가 종합 지수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과열이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요 박스권 폭만큼 기본 폭을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격도 많이 발생이 되었구나. 다만 이번에 조정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 조정이 어떤 성격이냐라는 부분을 보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돌파를 했으니까 추세 돌파하고 났으니까 결국 뭡니까? 하락장은 끝났구나. 하락 추세는 종료가 되었구나. 다만 단기 상승이 크니까 이제 뭐냐? 숨고르기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쪽으로 경제 지표까지 연결시키면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다. 뭐 이런 것까지 더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또 하나 지표를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반등, 피보나치라든지 여러 가지 되돌림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고가 대비 하락폭 딱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하락폭의 38.2%라는 자리대까지도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끝나는 구간대
왔을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거래량에서 음봉이냐 양봉이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박스권 패턴이었으면 박스권 기본 목표치 설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단기 상승이 컸으면 이격이 과다했으니까 이제 숨고르기 조정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향후 전략을 세우고 지수였으니까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구나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종목이었으면 종목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실 올라와야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가 되실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캔들과 거래량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을 하느냐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를 먼저 오늘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씩 또 해드린 쪽으로 상세하게 또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